그럼 이제 프로그램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타겟은 뭐다? 헥스 파일이다. 헥스 파일을 지금 MCU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vr 주도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줄 겁니다. 여기 상단에 툴 들어가시고 여기 익스터널 툴을 눌러줍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다시 만들게요. add를 눌러주시고 업로드 via USB ASP라고 눌러줍니다. 저는 있으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커맨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avr dude.exe를 써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명령 요 부분 보이시죠? 얘를 우클릭 하셔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파일 위치를 열어줍니다. avr 2021에 어딘가에 요 경로에 avr jude 실행 파일 exe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경로를 컨트롤 C 할게요. 이 경로를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빈하고 원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avr jude 실행 파일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규먼트를 넣어줄 거예요. 아규먼트는 오타가 발생하면 정말 고난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해 주세요. 대시 C 그 다음에 USB ASP 하고 띄어쓰기 그 다음에 대시 P 그 다음에 M328P 그 다음에 대시 대문자 P 그리고 10 그리고 대시 대문자 U 플래시 콜론 W 콜론 그 다음에 헥스 파일 경로를 요 쌍따옴표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콜론하고 I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요 가운데를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채우냐면 잠깐 저장을 해주고 컨트롤 O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버그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폴더 경로 있죠? 얘를 컨트롤 C 해줍니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식할 헥스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절대 경로로 넣어줄게요. 여기 컨트롤 C 하고 다시 아까 그 툴 익스터널 툴 들어가서 아까 요 쌍따옴표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 경로를. 그 다음에 넣어줬으면 곧바로 슬래시 원화 눌러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의 타겟 파일 이름 빌드 테스트 .hex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규먼트가 잘 완료가 된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절대 경로에 있는 avr jude라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얘는 뭐냐면 이 avr 시리즈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헥스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타겟 MCU에 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를 넣어주는데 여기 대시 C USB ASP는 연결된 커넥터가 USB ASP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대시 P M328P는 이제 타겟 MCU의 종류가 328P다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시 B10 이거는 통신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얘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내부 1MHz로 동작하는데 지금 SPI 통신 속도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통신을 할 수 없어요. PC랑 MCU랑. 그래서 이 옵션을 통해서 SPI 통신의 그 클럭 속도를 낮춤으로써 지금 1MHz인 MCU에서도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시 U 플래시하고
라이트 하는 거예요. 뭐를? 요 파일 경로에 있는 요 헥스 파일을, 여기까지가 이제 아규먼트 설명이고, 그다음에 어플라이 누른 다음에 OK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USB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툴에 들어가셔서 아까 만들었던 업로드 via USB ASP 얘를 눌러줍니다. 뭐가 지나갔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랑 그 아규먼트 쓰는 게 되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헷갈리신다, 잘 안 된다 싶으면 천천히 이거를 한번 보면서 따라 쳐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게 좀 따옴표 같은 것들이 좀 이상하게 인코딩 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냥 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업로드를 했고 정상적으로 잘 된 것 같으니까 LED를 꽂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우리 보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LED를 연결을 해줄게요. 아까 예제 코드가 사실은 그 PB5 핀에 LED를 연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PB5가 S클럭에 연결된 이 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B5를 좀 연결하기 편하게 이 부분, S클럭 이 부분을 브레드보드 빈 공간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LED를 연결을 해줄게요. LED를 연결할 때는 이제 플러스가 긴 쪽이 이제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긴 쪽을 이제 핀 방향으로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항도 옆에 아무 저항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LED가 과전류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항을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항 끝에 이제 연결을 해서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LED가 지금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됐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이 딜레이 값을 2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00으로 바꾸고 저장을 한 다음에 빌드를 다시 한 번 더 해줍니다. 빌드가 완료가 됐으니 아까 동일한 업로드 via USB ASP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LED가 200ms마다 한 번씩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환경 세팅을 잘 맞췄으니 이제 열심히 프로그래밍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고, 원래 인베디드의 처음 시작은 LED를 켜는 것부터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LED 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쭉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캠이 잠깐 연결이 끊겼는데 요거는 이제 치우도록 하고, 사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CMD 창에서 퓨즈 비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 퓨즈 비트가 원래 처음에는 0x62 또는 0x22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내부 1MHz의 클럭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외부 16MHz를 사용하도록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회로적으로 연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퓨즈 비트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창을 누르신 다음에 avrjude.exe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파일 위치를
아까처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터미널에서 열기 눌러줍니다. 이렇게 터미널이 뜰 건데 이 터미널에서 똑같이 아래에 써줍니다. avr judo -c usb asp pm328p 대문자 b 10 u l fuse r r은 이제 리드란 뜻입니다. 눌러주시면 쭉쭉쭉 뭐가 뜨고 여기 보시면 0x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1MHz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뜨면. 그래서 내부 퓨즈 비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avr judo -c usb asp pm328p 대문자 b 10 그다음에 u l fuse w 0x ff m 하면은 잘 됐다고 뜨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다시 해줄게요. 아까 처음에 썼던 이 명령을 한 번 더 눌러주면 0xff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16MHz 클럭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퓨즈 비트를 바꿨으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200ms로 프로그램 이식하고 지금 납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퓨즈 비트 바꾸고 16MHz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LED를 다시 보면은 LED가 아마 계속 켜져 있을 거예요. LED가 지금 계속 켜져 있죠. 따로 어떤 설정을 건드린 게 아닌데 그 외부 16MHz를 쓰도록 퓨즈 비트 설정을 바꿔주니까 LED가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원래는 딜레이가 200ms인데 내가 1MHz로 동작하는 클럭에서 200ms를 계산을 한 거였어요. CPU가 1MHz로 동작한다고 가정하고 200ms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CPU가 16MHz가 됐으니까 16MHz 입장에서는 요 200ms를 카운팅하는 게 1MHz의 16배로 더 빠르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200ms가 아니라 16분의 200만큼의 ms 속도로 지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MHz로 요 200을 샜는데 지금 퓨즈 비트를 바꿔줘서 16MHz가 됐으니까 요 200까지 세는데 굉장히 빨리 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200ms가 걸리는 게 아니라 16분의 200ms가 걸려버리는 거죠. 200을 16으로 나누면 12.5죠. 그래서 12.5ms마다 얘가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LED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냥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맨 위에 샵 define f cpu 써주고 16MHz를 써줍니다. 000 그러면 ul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 내부 이제 딜레이 계산하는 것들이 요 FCPU에 맞게 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딜레이를 올바르게 동작시킬 수 있어요. 저장해서 빌드를 해준 다음에 다시 툴 들어가서 업로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200ms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FCPU 16MHz를 써줘야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얘가 내부적으로 16MHz를 쓰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헤르츠에 맞게 요 딜레이도 적절히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이식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16MHz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퓨즈 비트 설정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계속 이 비슷한 시퀀스로 개발을 하면 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뚫어놨으니까 그 뒤에 이제 개발하고 프로그램 이식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GPIO도 다루고 아날로그 시그널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통신들도 공부를 해보면서 본격적인 아트메가 328P 공부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